당신의 성격은 어제 먹은 음식의 흔적입니다. 설탕은 불안을 키우고 카페인은 분노를 자극하며 가공식품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의 피로, 어제의 불면, 설명되지 않는 우울, 그 뿌리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의사에게 약을, 심리학자에겐 해답을 찾지만 정작 매일 스스로 삼켜온 음식이 당신의 뇌와 감정, 성격을 조용히 빚어왔습니다. 음식은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닌 성격을 바꾸는 가장 은밀한 힘입니다. 당신의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고 그들은 매일 당신의 감정과 성격을 조율하는 화학자를 자처합니다.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의 90%, 동기와 집중을 이끄는 도파민의 50% 이상이 바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은 장을 두 번째 뇌라 부릅니다. 설탕은 순간적 쾌감을 주지만 곧 불안을 증폭시키고 카페인은 각성을 주지만 분노와 신경 예민으로 이어집니다. 인스턴트 가공식품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판단력을 흐립니다. 하버드 의학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 환자의 상당수에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든다. 심리학자들은 덧붙입니다. 당신이 내일 느낄 기분은 오늘 먹은 음식의 조합이다. 불면증, 만성피로, 공황장애의 그림자 뒤에도 음식 장노의 축이 자리합니다. 직장인의 위험과 과민성 대장, 청소년의 불안과 집중력 저하, 심지어는 노년기의 치매와 우울까지 음식은 조용히 이 병적 패턴들을 키워왔습니다. 약으로도 상담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고통이 식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동양의 고전은 오래전부터 음식이 성격과 마음을 바꾼다고 보았습니다. 동의보감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매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라. 대신 보리차, 도라지, 푸른 채소로 열을 가라앉히라. 아유르베다에서는 사람의 성질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피타 체질은 쉽게 과열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오이, 코코넛, 녹두죽처럼 몸을 식히는 음식을 권합니다. 바람처럼 흔들리는 바타 체질은 따뜻한 수프와 곡식이 안정감을 주고 무겁고 느린 카파 체질은 가볍고 자극적인 음식이 균형을 맞춥니다. 오래전 이 가르침은 바로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정을 약으로 다스리려 합니다. 불안하면 진정제를, 우울하면 우울제를, 분노하면 안정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지혜는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위장이 불타고 있기 때문이고 당신의 불안은 간과 심장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식탁인 것입니다. 감정은 공허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와 신경의 흔적을 남깁니다. 화를 자주 내면 간과 위는 달아오르고 심장은 불안정하게 뛰며 호흡은 거칠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은 변형됩니다. 스트레스성 위염, 간 손상, 심혈관 질환. 서양의학이 붙인 이름은 다르지만 실상은 감정이 몸을 파괴한 결과입니다. 늘 불안한 사람은 어깨가 움츠러들고 늘 화가 많은 사람은 턱이 굳습니다. 늘 슬픈 사람은 가슴이 무겁고 늘 두려움에 사는 사람은 장이 약해집니다. 이 모습이 쌓여 성격처럼 굳어집니다. 동양은 이를 기와 혈의 막힘, 음양의 불균형이라 하고 서양은 호르몬의 교란, 자율신경의 불안정이라 말합니다. 말은 달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감정은 몸을 흔들고 몸은 다시 성격을 바꿉니다. 식탁은 한 사람의 성격만 빚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 함께 앉은 가족의 성향과 분위기까지 바꿉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집중력, 정서 안정, 심지어 성품까지 달라집니다. 가벼운 당분과 인스턴트 간식에 길든 아이는 쉽게 흥분하고 쉽게 지칩니다. 반대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한 아이는 차분하고 오래 버팁니다. 학교 급식, 회사 구내식당, 도시의 식문화는
개인의 몸을 넘어 사회의 성격을 바꿉니다. 연구들은 장내 환경과 영양소가 감정 조절과 충동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식은 단지 나를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가족의 기질을 바꾸고 사회 전체의 기류를 흔듭니다. 식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무대입니다. 요즘 우리는 음식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자극적으로 먹는 것을 유행처럼 소비합니다. 화면 속 먹방은 웃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독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탁이 사라지고 음식은 삶을 지탱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의식적 폭식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과유불급, 음식도, 감정도, 삶도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도 더 해롭습니다. 이 습관이 이어지면 몸은 망가지고 정신은 무뎌지며 삶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무의식적으로, 무분별하게 먹다 보면 존재는 허망하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개인을 넘어 지구의 흔적을 남깁니다. 과도한 어획은 바다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가공식품의 과잉 생산 또한 토양과 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식탁은 내 몸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땅과 내가 마시는 물을 바꿉니다. 내 선택은 조용히 흘러가 강에, 바다에, 땅속에 남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 아닌 내가 어떤 세계를 남길 것인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 사람의 먹는 방식이 가족의 건강을 넘어 지구의 회복력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인류가 진보하려면 먼저 식탁이 바뀌어야 한다. 톨스토이 말처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선언이 아닌 음식이 곧 인간의 성격을 만들고 인간의 성격이 곧 사회와 역사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음식은 개인의 성격을 빚고 사회와 문명을 흔들며 마침내 지구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가 매일 들고 있는 숟가락이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식탁에서 길러지고 몸과 마음에 새겨집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닌 정신을 빚고 관계를 만들며 삶의 방향을 정하는 힘입니다. 내가 먹는 방식이 곧 나의 말투가 되고 나의 선택이 되고 나의 인간관계가 됩니다. 식탁은 몸의 기록이자 의식의 거울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삶을 성찰하는 방식이다. 소로우의 말처럼 오늘에도 그대로 통하고 한 끼의 태도가 인생을 그 삶의 무게를 바꿔 결국 존재 자체를 빚어갑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되고 내가 되는 방식이 세상을 흔든다. 오늘의 식탁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나와 가족 그리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는 그저 섭취가 아닌 그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천천히 씹을 때 저작 근육의 반복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해마와 전두엽을 자극합니다. 그로 인한 집중력, 기억력,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또 호흡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심장은 차분해지고 긴장은 풀립니다. 선불교의 바로 공양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우주의 은혜와 생명의 순환을 담아 먹는 수행입니다. 불교는 음식을 삼키는 그 순간조차 깨달음의 기회라 보았습니다. 먹는 행위가 곧 살아있음의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마인드풀 이팅이라 부릅니다. 폭식이나 불안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실제 사용됩니다. 음식의 맛, 냄새, 질감을 의식하며 먹는 연습은 우울과 불안을 줄이고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도구가 됩니다. 식사 시작 전 호흡을 3번 고요히 합니다. 첫 숟가락은 천천히 씹으며 맛과 향, 식감을 의식합니다. 삼킬 때 음식이 몸에 들어와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한 끼 식사 전체를 호흡과 감각의 흐름으로 이어갑니다. 이것이 곧 먹는 명상입니다. 한 끼를 이렇게 먹는 순간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정신을 맑히고 삶을 되살리는 명상의 길이 됩니다.